네, 안녕하세요.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김스타 전문가입니다. 자,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약 50분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매주 목요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또는 다음 주 한 주간에는 또 어떤 종목을 사야지 또 수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되실 때, 오늘 방송 이후에 무료 추천주가 공개되니 많은 시청 및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의 주 내용으로는요, 아직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어제의 시황에 대해서 살짝 분석을 좀 해보고,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본 뒤에,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또, 반영이 돼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께서 종목을 좀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오늘 공략 드렸던 제가 드렸던 공략주에 대해서 리뷰 대응 전략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다음 주 한 주간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그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 섹터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 오늘의 공략주까지 알려드릴 테니까는 지금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 1,100여 분 가까이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입장하셔야지만은 또 종목들을 많이 나가니까는 서둘러 입장 바라겠습니다. 방송 이후 노란톡방은 문 잠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 또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기회 되실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우선 노란톡방을 입장하기 위해서는요, 저희 밑에 화면 보시면은 QR코드가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여신 다음에 살짝 그 QR코드를 찍어주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9월 한 주간에 지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 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방송을 또 하면서 이번에 수익을 좀 오픈을 했는데, 이번 주 9월 2일이었어요. 9월 2일부터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을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또 짧으면 짧겠지만 또 길면 긴 시간이었죠. 9월 2일부터 보성 파워텍부터 푸드웰까지 어제였죠. 어제까지 해서 종합 76% 정도 수익을 받아왔고요. 짧으면 뭐 당일, 저는 웬만하면 당일 위주에 대한 수익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당일로 수익을 좀 챙겨가고, 또 길어야 2, 3일. 스윙이랑 중장기 종목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그런 전략적으로 좀 단기 매매로 좀 하고 있고요. 단기 매매뿐만 아니라 또 스윙, 중장기 종목들도 보유하고 있으니까는 궁금하시면은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지난 7월달, 8월달 두 달간의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눌렀기 때문에 지난주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9월달부터는 다시 반등 추세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9월달에는 빨리 뺄 수 있을 때 수익을 빠르게 빼버리고, 그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관망하는 자세를 좀 지켜보자라는 이런 자세로 좀 적극적인 매수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9월 2일 날만 해도 4종목, 3일 날 3종목, 이렇게 2종목, 5, 6종목, 이렇게 어제만 해도 5종목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받아왔고요. 특히 두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려먹는 주죠. 어제하고 이틀 연휴에서 3번씩이나 이렇게 3번 정도 수익을 또 실현해갖고 종합 76% 이상 달성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2%, 3%, 4%라고 생각하셔갖고, 뭐야, 저거 수익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시지만, 토탈적으로 보면 76% 정도 수익을 받고, 여러분들 한 달, 2달 기다려서 10%, 20% 수익 받는 것보다 이렇게 짧게 한 주간에 이렇게 수익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2%, 100만 원으로 내가 2%에 대한 수익을 좀 받아간다라고 하면은, 강조해드리지만, 100만 원으로 하루에 2%에 대한 수익을 받아가면은 2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기죠. 한 달에 장은 20일 열립니다. 20일 열리는데 20일 동안 해서 2%라고 하면은 40만 원을 받아가는 거고요. 이렇게 100만 원으로서 한 달 수익이 40만 원 이상 받아가는 거죠. 저희는 이미 76%를 달성했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이렇게 76만 원에 대한 수익을 받아갈 수 있고, 아직 한 달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3주가 더 남았죠.
3주가 더 남았다면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210만 원, 100% 이상 수익이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달 어제 미국 증시를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지속적인 신고가를 이어오다가 좀 하락세를 좀 보였죠. 연내 테이퍼링을 좀 개시하겠다라는 이런 중점을 두고 가능성을 두고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아마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있는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나타냈어요. 이렇게 보면 다우존스도 뭐 0.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0.57%, 뭐 S&P 500 지수도 0.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환율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인한 확산으로 인한 우려감 속에서 불안한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요. 아무래도 연준에서도 이번 연도 안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개시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시장 이번 달에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여름에 대한 경기 회복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둔화됐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뭐 유럽 증시도 하락 장세를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이죠.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오늘은 조금 더 자제하면서 방어적인 태세로 좀 매수 전략을 좀 대응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를 좀 본다면 어제였죠. 어제 외인들에 대한 거래소에서는 약 2,200억 가량에 대한 매도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800억 선 가량 순매도세를 이어지면서 어제 시장에 대한 마감을 좀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저께 5종목에 대한 수익을 좀 받아왔어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일단은 개별주 장세가 완전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급이 몰리는 쪽에서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공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선물옵션에서도 아마 외인들의 수급이 좀 나가면서 어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방송 이후에 지난 방송 9월 2일자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등 추세로 올라왔기 때문에 21선을 회복한다면 다시 한번 조정 장세가 나올 거다라고 해서 했던 날, 방송 목요일 날, 9월 2일 날 이렇게 조정 장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월 말에, 분기 말에 결산해서 투자 수익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매수세를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때 사고 파는 모습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때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이 보였지만 다시 한번 9월 달부터는 조금 더 조정 장세가 이루어지고 횡보 구간이 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이틀가량 이렇게 좀 시장 장세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어제 시장에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고 한 번에 반등해서 올라가지 못하고요. 1050포인트를 회복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 장세가 나오고 오늘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 마녀의 날이기도 하고 외인들이 얼만큼 수급을 또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체크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21선을 깨지고 다시 한번 하락한다면은 지난 8월 달과 동일하게 또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씩 툭툭 치고 왔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21선을 깨고 내려온다라면 121선까지 아마 1000포인트 초반까지는 다시 한번 눌러줄 수도 있으니까는 오늘 시장은 또 수급에 대한 모습 어떤 쪽으로 돌아가는지 보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시장 장세가 상승 중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주도 한 주간 길어면 다음 주까지는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다시 한번 슈팅해서 올라오는 장세로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니까는 지금 코스피 시장 자체가 불안해요. 지금 코스피 시장도 불안하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대형주 위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역배열 방향으로 하락 추세가 나가고 있으니까는 대형주 위주에 대한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좀 엉덩이가 좀 가볍고 수급이 빨리빨리 몰릴 수 있는 이런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해서 공략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어제였죠. 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종목을 좀 올려주셨는데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본 뒤에 그러고 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방전지죠. 자, 세방전지 10만 4,900원, 10만 4,900원에 비중 5%를 매수하신 분이에요. 자, 세방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10만 4,900원이면은 요 정도 매수하신 분인데 아마 이때쯤에 매수가가 들어가서 긴 조정 장세를 이어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모습 보여집니다. 세방전지는 2차전지 관련주죠. 2차전지 관련주에서 어제였습니다. 어제 자리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어제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 자리가 당연히 나왔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21선을 들어줬고 다음 날에서 조정 장세 나온 다음에 상승 패턴이 나오면은 우상향 방향으로 간다는 확률이 높다라고 수십 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자리에서 이미 21선을 돌파해서 올라왔고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 패턴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러면은 내가 단가가 높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60일선도 통과했고 정배열 방향으로 추세가 바뀌었죠. 바뀌었으면은 이 자리에서 추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자리였고요. 또 어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터졌기 때문에 최다 거래량은 뭐다? 윗꼬리를 닫는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기 때문에 최대 거래량에 대해서 윗꼬리 달고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 자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60일선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 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미 상승 방향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홀딩하고 보유해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시고 어차피 비중은 5%밖에 되지 않으니까는 추가 매수해서 한 10% 정도 비중을 좀 늘려서 단가를 낮춘 후에 보유하더라도 충분히 매수가 위까지는 좀 들어주지 않을까 좀 됩니다. 손절 라인을 굳이 잡자면은 이렇게 60일선, 120일선 터치 구간 나오는 요 9만 원대까지 이탈하게 되면은 정리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봐도 된다라고 좀 봐야집니다. 그렇게 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범양건영이죠. 자, 범양건영. 자, 범양건영은 건설 중소유주죠. 11,600원에 보유하셨는데요. 또 고점에서 잡으셨어요. 아무래도 수급이 몰리니까는 이게 좀 더 가겠지라는 추세로 이 자리에서 당겼다가 올라오다 보니까는 좀 더 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다음날 악재 한번 나오면서 눌림목이 나왔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이런 포지션을 좀 갖고 계신 분인데 사실 건설 중소형주들은 지금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길게 본다라면 더 가져가 봐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범양건영 같은 종목에서는 이미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손절가를 잡지 못하고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눌려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물론 상승해서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 패턴도 나오겠지만 긴 조정 끝에 한 번 더 2차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그 다음부터는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반드시 잡고 따라가야 된다는 점, 요거를 좀 명심하시기 바래요. 내가 마이너스 3%든 마이너스 5%든 손절을 감안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얘가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고요. 하락하게 되면 여러분들에 대한 손실은 더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범양건영은 건설 중소형주도 있지만 정치 테마주로 또 묶여 있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사퇴직을 어제였죠. 내던졌던 우리 이 의원에 대한 정치 테마주, 인맥주로도 손꼽히고 있는 범양건영인데요. 또 건설, 부동산 정책주죠. 부동산 정책주에 대한 수혜주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수혜는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슈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 좀 엮여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나오겠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차피 얘네들은 모습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모멘텀은 살아있으니까는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대응해봤으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에도 고려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단가가 나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올 자리가 있겠지만 이 60일선 깨지는 8,000원 언저리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 8,000원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겠지만 거기를 잘 지켜준다라면은 추가 매수에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보면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음은 텔레치스인데요. 텔레치스는 차량용 반도체 이런 관련주죠. 또 자율주행 섹터에서도 같이 묶여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21,000원에 비중 5%, 이것도 비중 5%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데 21,000원이면 이 자리죠. 지난 5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자율주행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텔레칩스도 있겠지만 텔레칩스만이 아니라 라닉스도 있고요.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도 있고 모트렉스 이런 종목도 있겠지만 일단 텔레칩스를 보자라고 하면은 텔레칩스를 보자라고 하면은 이미 차량용 반도체에서도 한번 수혜를 받았고 지금 긴 조정 구간을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텔레칩스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에 대해 있는 반도체 주가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영을 못하고요. 이렇게 긴 조정 장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다행인 거는 이 저점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텔레칩스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더 길게 보신다면은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비중 5%밖에 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역배열 자리 하락 장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21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 장세, 역배열이죠. 역배열 자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반등 자세가 오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자율주행 섹터에서도 당연히 순환매가 한 번씩 돌 거고요. 자율주행에서도 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이 올 거니까는요. 이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홀딩해서 들고 있는 것도 권유해 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그거 아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과감하게 지금 자리에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별 자리고 하락 장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미 바닥 구간에 한번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추가 매수에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기 때문에 더 들고 가봐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자, 이 대부분에 있는 시청자분들이 SK 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많이들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이 반도체 대형주죠. 대형주인데 오늘 장이 좀 궁금해 볼 필요도 있어요. 최근 들어서 7, 8월 달에 시장 장세가 물리면서 여기서부터 바닥권을 형성해서 반등을 할 줄 알았는데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쭉 내렸죠. 시장적이 내렸고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9월 2일 날짜 그리고 8월 말에 시장의 외인들에 대한 수급이 쭉 땡겨왔기 때문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도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살짝 보였습니다만 코스피 자체가 이미 하락 장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역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의미가 없죠. 아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시장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종목을 먼저 보기 전에 당연히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세요. 코스피 시장을 본다면 이미 하락 장세로 역별로 방향을 틀어잡았죠. 틀어잡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기세를 주지 않으면은 계속적인 하락 장세가 나올 거고요. 지금 3,160포인트 선인데 아마 3,100포인트 선을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1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나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10만 원권을 깨지고 바닥권을 보였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닥을 찍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9만 5천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만약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정리하는 구간이 맞고요.
만약에 이 종목에서 좀 장기적으로 좀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보다 이미 한 번 더 바닥권에서 크게 들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위치, 주가가 제자리 원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9만 원 선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반등 구간에서 올라오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대응을 한다라면은 단가를 낮추고 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권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는 이제와 좀 다르게 SK 하이닉스 좀 다르게 이놈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반등하려고 아등바등하고 있어요. 외인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주가도 마찬가지로 지금에서 자리를 이미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빠져나오고요. 한 번 더 눌렸다가 7만 원 선 초반에 다시 한번 잡아낸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죠.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충분히 길게 가져가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적정 주가에 대해서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리포트적인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주가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방향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 대형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대, 주가로 인해서 수익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배당금으로서 수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대형주들은 좀 거액으로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에 대한 대형주 위주에 대한 투자들은요, 여러분들이 분기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으로 수익을 챙기고 이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치적으로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겠지만 지금은 시기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반등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장기적인 전략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부에서는 이렇게 어제 증시,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 위태위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좀 공격적인 패턴보다도 어제와 좀 다르게 지난 한 주간 내가 열심히 달려와서 공격적인 패턴을 보였다면은 오늘 하루쯤은 쉬어가는 템포, 한 템포를 좀 쉬었다가 방어적인 측면에서 좀 시장 공략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전장에는 좀 관망을 하고 한 9시부터 10시, 9시 반까지 수급이 몰리는 쪽에서 관망을 한 자리에서 그렇게 보고 나서 충분히 대응해도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좋은 종목들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보이시면은 QR코드가 있을 겁니다. 카메라 어플을 켜셔갖고 QR코드를 살짝 찍으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들 참석하시고요. 지금 한 1,100여 분의 입장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방송 이후는 노란톡방 문 잠깁니다. 문 잠그니까는 지금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또 일주일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양해를 바라고요. 빨리 입장해 주셔야지만 또 오늘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다음 주 한 주간에는 또 어떤 섹터에 대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지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 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렸고요. 이렇게 지난 한 주간 76%에 대한 수익을 좀 받아왔습니다. 76%에 대한 수익을 받아오면서 이렇게 했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에게 짧으면 당일 수익 또는 길어야 2일에서 3일 정도에 대한 보유했던 종목들이고요. 스윙이라고 하시면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뭐 2주, 길어야 2주에서 한 달 정도 보유하시는데, 저는 이런 종목들보다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오늘 사서 내 손으로 현금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해서는 당일 매매로 했어요. 당일 매매로 수익을 시연했고요. 뭐 길어야 하루 이틀 정도 걸렸고, 이 팜스빌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봤습니다.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이 팜스빌에 대해서는 거의 한 2주 전까지 한 주,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켜봤고요.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다 당일 또는 다음날 종가에 매매해서 다음날 아침 시초가에 전량 다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2% 수익이지만 2%가 한 달이면은 40%가 됩니다. 40%라면은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은 40만 원을 벌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저희는 1주 만에 76%에 대한 수익을 받아왔고요. 아직까지 지금 아직 3주가 남았죠. 3주가 남았기 때문에 9월달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성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은 빨리 수익을 창출해서 좀 시장이 안 좋은 날에는 좀 쉬었다 가는 이런 전략으로 좀 짜고 있으니까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석해야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는 많은 참석 바랄게요. 일단 지난주에 매수했던 종목에 대해서 좀 리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공략해봤던 우리 팜스빌이었죠. 자, 이 팜스빌은 이미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지난 11,800원, 900원 선에서 매수를 했고요. 저희는 짧게 본다고 해서 12,500원 또는 13,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본격적인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지난주부터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에 대한 인맥주라고 해서 이렇게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반영을 못했지만 최근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인해서 같이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나타냈고, 실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이 팜스빌에 대한 실적은 2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정년 대비 이번에 대한 실적이 90% 이상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최대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횡보 구간에서 저희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목표가는 12,500원에서 13,00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일주일 걸렸죠. 딱 일주일 걸린 후에 2주 시작되는 무렵에서 목표가를 도달했고, 지금까지도 13,000원 이상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미 수익 실현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추세가 전환돼서 상승 구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더 보신다고 하면은 좀 더 수익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K타닉스. 지난주에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첫 번째 공략이 뭐냐면은 부동산 정책 관련된 종목, 부동산 공급 정책이 지난 한 주간에도 이슈가 한번 돼갖고 여야 부분 없이 모든 공통적인 공약인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었죠. 부동산 공급 정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에다가도 덕신하우징, 리츠, 그리고 K타닉스, 그리고 일성건설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나니까 그 바로 나서 9월 2일자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K타닉스도 10% 이상 나오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지만 어차피 여야 동일하게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에는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 좀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 자리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모습이었고 당연히 목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주간 더 지켜봐도 되지만 지금은 이미 순환매가 한번 돌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보다도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물량이 들어오는 거 보면서 이미 한번 121선을 터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21선 위에서 공략을 해본다면은 다시 한번 재진입해도 충분히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차피 건설, 중소형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급 정책이지만 이렇게 케이타니스처럼 부동산 정책주,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종목들도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바닥권에서 자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는 차후에 저희 노란톡방에서 또 언제 공략하겠다라고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는 지금 노란톡방 많이 참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어제 IB김영, 윌링스. 어제 노란톡방에서 오늘 한 주간 관심 종목은 이러면서 IB김영 그리고 윌링스 두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 공략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관련된 종목입니다라고 언급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어저께 시초가에서 매수를 해봤다라고 하시면은 14% 이상 수익을 받아가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저희는 다 수익을 받아왔고요. IB김영도 마찬가지로 8% 이상 급등을 했지만 저는 어저께 이 윌링스라는 종목이 8% 이상 상승했지만 저는 이제 IB김영을 봤는데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책주도 있겠지만 부동산 정책 공급 정책주에서 이미 순환매가 돌기 시작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움직였고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올렸으면 이제 일자리 창출, 이것도 공통적인 정책이죠.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한 번 더 부각이 될 거다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공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좀 받아왔는데 아직까지도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눌림목 나온 후에 21선 재돌파 시도를 한다라면은 이 자리에서도 4,000원 초반, 4,000원, 4,500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한다라면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재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보이려고 하고요. 이 IB김영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일자리 창출이지만 윤 전 총장,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런 관련주이기 때문에 또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도 계단식 상승 곡선이고 이제 1차 파동, 2차 파동 한번 나왔습니다. 조정장세에서 눌림목 한번 나올 거고요. 다음에 3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보이니까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공략해보면은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또 보여집니다.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고 계시기 바래요. 윌링스도 마찬가지로 이미 한번 파동 추세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1차 파동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목 자리가 한번 올 거예요. 이미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공략해봐도 충분히 수익권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이 윌링스도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제 공략주로 해서 우수 AMS 어제 이 종목을 공략을 했죠. 이 공략하는 이유는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수소차 관련주고요. 긴 조정 장세 거의 한 8개월 가량을 아니죠. 거의 한 10개월 가량을 긴 조정 끝에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이미 바닥권이라는 거죠. 1차 바닥권에서 급등 한번 올라왔고요. 지난 수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도에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왔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수소 전기차들이 긴 조정 장세를 이어놨습니다. 이렇게 10개월가량 조정 장세를 이어졌고요. 이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반등하려는 모습을 그려왔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가 공략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면서 이미 어차피 한번 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21선 돌파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은 61선, 121선까지 다 돌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조정 장세가 이루어졌죠. 당연히 눌림목으로 나왔고요. 다음날 상승 패턴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시그널 자리죠. 이 자리가 시그널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의 100%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는 확신은 없지만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우상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있고요. 모멘텀도 살아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큰 수익을 다시 한번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매수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은 매수가 또 비중 또 목표가는 얼마고 또 손절가는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다 공개해드릴 할 테니까는 지금 당장 노란톡방 참여하시고 이렇게 어제 공략해봤던 우수 AMS는 아직까지는 오늘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려서 조정 장세로 눌림목이 온다 하더라도 일단 수소차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는 아직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고요. 좀 수익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가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서는 지난주 여야 구분 없이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잇따른 발표로 인해서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어차피 똑같은 공급 정책에 대한 어떻게 단지 과정만 다를 뿐이지 어쨌든 간에 이 가격이 높은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좀 다운시켜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모습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주들이 뛰어가져 가고 있고요. 지난 월요일장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횡보 구간이 없이 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1차적으로 2차전지 순환매가 한번 돌았어요. 돌고 나서 지금 게임 체인저도 한번 돌았고요. 다시 한번 정치 침마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들썩였고 부동산 정책주들이 움직이면서 지난주 덕싱 하우징, 서한, 케이탄 리츠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죠. 수익 종목에 대해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 정치 테마주들에 대해서 이런 모습들, 케이탄 입주도 한번 왔고요. 이런 모습들 다 수익 실현을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에서도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죠. 지난 덕신하우징이라고 해서 부동산 공급 정책이라고 한번 노란톡방에다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죠. 방송 이후에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1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그렸고요.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축하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도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수급이 한번 몰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횡보 구간을 거친 후에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번 주는 좀 이런 모습들하고 또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일진파워도 마찬가지로 지난 방송 이후에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고 또다시 공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이었죠. 지난주에 원자력, 탈원전 관련 정책 수혜주들이 또 수급이 돌아오면서 또 나오는 모습이었고 한전산업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 패턴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에 대해서 정책주, 인맥주를 떠나서 정책주들이 지금에 대해서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시장까지는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여야 되는지 또 살펴보면요. 저는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1차적인 메타버스가 한번 시대의 흐름으로서 순환매가 한번 돌아서 다 조정 장세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적인 게 정치 테마주에서 정책주로 수혜를 받는 부동산 테마주들에 대해서 수급이 한번 몰리면서 수익을 다 실현했고요. 3차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게 원자력 관련된 얼마 전 지난주 이번 주 해서 지난 홍 의원이 지난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다가 우리 북한에 대비한 미사일을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상승 패턴이 나왔고요. 이렇게 이슈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데 이런 자리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조정받았다 왔던 섹터들이 일자리 창출, 어저께 언급드렸던 IB증명 또는 윌링스 또 애니능력 이렇게 일자리 창출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돼서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올 건데요. 특히나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어제였죠. 어제 윤 전 검찰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외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애니능력 상한가 들어갔고요. 덕성 또 상한가를 또 구간에서 마무리 줬고요. 뭐 덕성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관련된 인맥주들도 오늘 수급에서 잠깐 동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완매를 돌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특히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눌림목이 왔어요. 눌림목이 왔기 때문에 수완매가 곧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본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한 주간은 좀 더 상승 패턴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특히 정치 테마주, 인맥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좀 언급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미 정치 테마주들을 보유하다가 물려 계신 분들, 경기도지사나 전 검찰총장이나 이 의원이나 홍 의원이나 여러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아마 조정 장세가 크게 이루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수산 IMC 이런 종목들 지금 긴 조정을 받고 있죠. 특히 덕성, 애니능률 이런 인맥주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장세를 보였지만 지금 있는 시기에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보유자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크게 한번 늘려놨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끝까지 본다라고 하면 올해 말까지는 무조건 들고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이미 한번 크게 눌려놨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땡큐고요. 더 눌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조정 바닥은 다 받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주가가 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반등 구간에 다시 한번 들어 올리기 때문에 올라오면 땡큐고 조정 받더라도 어차피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들에 대한 영역일 수밖에 없고요. 신규로 진입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절보다도 손실. 내가 이 종목을 사면은 당연히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해봐도 괜찮고요. 어차피 짧게 보는 주식 아니고요. 2, 3개월 더 텀을 더 두고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좀 감안하더라도 좀 보유를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와서 정치 테마주를 좀 발 담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동신건설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관련된 이런 인맥주로 다 올라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에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면은 물린다,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분할 매수 접근으로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해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고요. 모멘텀이 살아남았고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공략해봐도 되고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올라오면은 땡큐고 어차피 우리는 길게 보기 때문에 더 눌린다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고 어차피 한번 들어오면은 수급이 땡기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언급을 해드렸죠. TBC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내려오는 거 마이너스 45%였죠. 마이너스 45%였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상한가를 연달아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조정을 크게 한번 받았기 때문에 또 한번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미 어제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죠.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죠. 여기서 횡보가 나오네. 이제 끝물인가? 다시 한번 내리겠네라고 했지만 오히려 바르게 지지율 상승과 이어서 이렇게 상승하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은 이런 고뇌를 감내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다리면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내가 이 바닥에서 잡아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큰 오산이에요. 시장에 대해서 바닥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속담 있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반등 구간이 오는 시점이 무릎 시점이고요. 고점에서 내릴 때가 여기가 고점이구나 하고 확인한 후에 어깨에서 매도하는 게 바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이런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조정받을 거를 감안하고 보신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해봐도 되고요.
지금 있는 보유자들은 아직까지 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파이팅해서 들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수익권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이번 주 한 주간하고 다음 주 한 주간에서는 부동산 정책주도 좀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원전 관련주도 좀 봐야 되고요. 다음 주 한 주간에는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오늘 매수해봤던 어제 매수했던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는 일자리 창출 관련된 우리 IB금융하고 이 종목하고 또 윌링스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요. 지금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눌렀다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오면은 그때 진입해봐도 되니까는 이런 매수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 톡방으로 참여하시면은 제가 매수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수익을 좀 알려드리면은 시장이 좋았어요. 9월달에 제가 9월달에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9월 2일부터 해서 3일, 2일, 3일, 6일, 7일 그리고 어제인 8일 동안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려갖고 지난 7월달하고 8월달에 좀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수익률도 좀 저조했습니다. 저조했지만 그걸 다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고 오늘도 또 열심히 달릴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또는 9월달도 열심히 달려서 많은 수익을 좀 내려고 하니까는 노란 톡방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하단부에 있는 그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살짝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우리 원전 관련된 종목들, 우리 기술, 뭐 한신기계, 뭐 이런 종목들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받고요. 특히 MD포스 같은 경우는 종가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을 받아왔고, 신택도 마찬가지고요. 어제도 우리가 종가 부분에서 매수를 했죠. 우수도 매수했고요. 매수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 톡방으로 참여하시고요. 이런 종목들, 케이타닉스도 알려드렸고, IB금융도 어제 시작 전에 IB금융 관심 종목, 윌링스 관심 종목 매수해드렸고 이렇게 수익을 좀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저는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지 않고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니까는요.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텀을 두면서 한 매수를 해서 길어야 1시간, 2시간 이내에 튈 것 같다 하는 놈들을 미리 선침에 매수해서 잡아내고 있다가 튈 때 바로 매도해서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보고 있으니까는 많이들 참여하셔서 같이 수익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또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